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한국앤컴퍼니라는 옛날 한국 타이어의 그 지주회사죠. 이 회사가 이제 다시 형제의 이 형제끼리의 재산 싸움이 다시 또 불거졌습니다. 2년 전인가요? 2020년에 한번 처음 그 조양래 회장이 주식을 그 둘째 아들한테 증여해주면서 이 싸움이 터졌었는데, 그때는 말 그대로 이제 최대주주가 된 조양래 회장이 증여를 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이제 승리를 했죠. 왜냐면 조현범 이 한국타이어 회장 뒤에는 이명박 씨가 있습니다. 이명박 씨가 이제 전 대통령이자 또 임기 중에 많이 해먹은 양반으로 유명해서, 또 이 양반이 나름대로 이제 이 재계에 많이 뿌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조현범 씨에게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었죠. 결국은 이 조현범 씨가 혼자서 자기 실력으로 이 한국타이어 경영권을 인수했다기보다는 그 뒤에 그 전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, 그리고 조양래 회장이 뭐 조현범 회장을 밀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경영권을 차지하긴 한 거죠. 그래서 한 2년여가 지나는 동안 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그 사비를 드린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부채를 좀 진 게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배당으로 받아도 나가는 이자가 많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돈을 횡령하고 배임을 한 거라는 얘기 나오죠. 그래서 약 한 200억 정도 그 배임 횡령 혐의가 있는 자금이 200억 정도라고 했는데요. 근데 결국은 1심에서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는데, 그 이후에 또 이제 계열사들 사이에서 또 이제 또 이 배임 횡령 혐의가 또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재고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직접 구속이 됐죠. 구속이 되고 지난 11월 달인가요? 구속 8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다 보니 회사 경영이 아주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었죠. 그래서 그 한국앤컴퍼니하고 한국테크놀로지, 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라는 이 회사 자회사죠. 주력 자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경영이 말 그대로 지금 엉망입니다. 그래서 이들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말 그대로 적정 가치보다는 좀 저평가돼서 거래되고 있었죠. 그래서 조현범 이 회장이 결국은 승자라고 하긴 하지만, 이 뒷 배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그러니까 사위라는 이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한국앤컴퍼니 이게 지주회사인데요. 여기에 이 지배구조를 보시게 되면 최대 주주는 조양래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조현범 회장이 최대주로 42.03%를 갖고 있고, 첫째 형 장남인 조현식 고문이 18.93%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양래 씨의 장녀인 조희원 씨가 10.61%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. 이게 이 두 지분을 합치면 28.93, 거의 29%에 달하고, 이 최대주인 조현범 회장하고도 한번 해볼 만큼 이 둘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근데 여기에 MBK 파트너스가 이번에 새로 뛰어들었죠. MBK 파트너스는 대표적인 사모펀드고 나름대로 이 M&A나 이런 부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MBK 파트너스가 뛰어든 이상 이 딜이 M&A 경영권 분쟁이 어떤 식으로 튈지를 모르겠어요. 일단 주당 2만원에 20.35% 최대 27.32%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했지만, 오늘 당장 주가가 급등하며 상한가를 치면서 이 한국앤컴퍼니의 이 주가는 이미 그러니까 공개 매수 가격을 뛰어넘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조현범 회장이 여차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명박 씨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렇게 되면 이명박 씨가 뭐 대외적으로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, 그래서 벌금도 못 내고 있었다고 그랬지만, 뭐 현직에 있을 때 뭐 많이 헤쳐먹고, 또 다스 해외 법인을 통해서 이제 이명박 씨 아들은 다스 해외 법인 법인장입니다. 해외 법인 계열사에 이제
뭐 사장이나 마찬가지죠. 근데 국내의 다스는 이미 뭐 완전히 망가졌죠. 네. 그 법인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친척이 하던 그 회사는 이제 국내 법인은 망가졌고, 다스의 해외 법인들은 지금도 잘 나갑니다. 현대차와 기아에 계속 납품을 하면서 잘 나가고 있고, 또 그런 식으로 또 해외에서 잘 나가는 이유가 다 있겠죠. 네. 그래서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오면 이명박 씨의 도움을 받으면 조현범 회장은 뭐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을 계속 지켜낼 가능성도 있습니다. 하지만 어찌되었던 MBK 파트너스도 해볼 만한 싸움이다 해서 지금 이 싸움에 뛰어든 상태죠. 지금 한국앤컴퍼니는 지주회사입니다. 그러면서도 아트라스 BX라는 배터리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업형 지주회사가 된 거죠. 실제 사업도 하면서 이 지배하는 그 계열사들을 지분 관리하고 투자도 하고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회사는 단순히 지주회사만은 아니죠. 사업을 하고 있는 아트라스 BX라는 배터리 회사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한국앤컴퍼니가 굉장히 매출 규모도 굉장히 큰 회사죠. 그리고 지금 그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작년보다 실적들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거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많이 위축된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. 그래도 뭐 지금 순이익률이나 이게 순이익 규모나 이거 봤을 때 굉장한 거죠.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입니다. 한국타이어라는 회사가 우리 한국 이 자동차 부품 중에 이제 타이어 쪽에서 갖고 있는 위상은 우리나라 국내 1위 업체라는 거죠. 자, 최대주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회장으로 있는 조현범 씨가 42.03%를 갖고 있고, 첫째 형 장남인 조현식 씨가 18.93% 그대로 갖고 있고, 누나인 조이원 씨도 10.61%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. 여기에 MBK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현금을 갖고 뛰어든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조이원 씨 그리고 MBK 파트너스가 한 팀이 돼서 지금 최대 뭐 1,900만 주, 그러니까 최소 1,900만 주, 최대 2,500만 주를 공개 매수 2만 원에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, 이게 오늘 뛰어넘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공개 매수가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죠. 그렇게 되면 이 조이범 이 동생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그쪽도 공개 매수를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아니면 우호주주를 내세워서 주식을 사들일 가능성이 크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앤컴퍼니의 이 경영권 분쟁은 누가 더 많은 돈을 동원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된 겁니다. 즉 지분 대결이 돼버린 거죠. 이렇게 되면 한 줄에도 더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쪽이 최종적으로 경영권을 가져가는 겁니다. 그래서 한국앤컴퍼니는 오늘 오전에 이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는 이게 공개 매수를 갑자기 왜 하고 전후 사정 알아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, 그 이후에 이게 장남의 경영권 분쟁을 새로 시작하는 신호탄이라는 걸 알려지면서 바로 묻지마 매수가 들어왔죠. 왜? 이제는 돈을 한 푼에 더 동원할 수 있는 쪽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고,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, 경영권이라는 걸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. 예전 한진칼처럼 주가가 양쪽에서 뭐 지분을 서로 사들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가 있죠, 당분간은. 그리고 실제로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는 올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45,000원 정도로 평가됩니다. 근데 현재 주가가 2만원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급등해서 21,850원이 됐는데,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었던 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, 조이범 지금 회장이죠. 한국앤컴퍼니 회장인데, 이쪽에 이제 배임 횡령 이 혐의로 이제 구속되고 하는 경영이 엉망인 상태인 것 때문에 주가가 할인되고 있었던 겁니다. 실제로 이 조현식 이 장남이죠. 장남이 이 공개 매수를 하면서 이 경영권을 뺏어올 경우에는 이제 전문 경영을 세워서 경영을 하겠다. 그리고 이 이사수는 MBK 파트너스가 자신들 일가족보다 한 명이 더 많은 이사를 가지게 하겠다 해서 오너십, 이 조씨 집안은 오너십만 가져가고 경영권은 MBK 파트너스가 행사하는 쪽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죠. 그리고 서로가
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분들을 서로에게 그 동의를 받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는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서는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그 조현식 그 회장, 그러니까 고문 쪽이죠. 고문 쪽이 그 오너십을 갖고 있는 형태가 유지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. 이 한국앤컴퍼니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도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 싸움은 지배권에 대한 싸움입니다. 즉 경영권에 대한 싸움이에요. 그래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보다는 한국앤컴퍼니의 지분을 누가 더 한 줄에 더 많이 가져가느냐, 이게 더 큰 싸움의 승패를 나누는 그 키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한국앤컴퍼니에 대해서 이 지분 대결이 이루어지면 이 주가가 그 비이성적으로 급등하게 됩니다. 이거는 예전 한진칼에서도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러한 주가 급등은 한진 그 칼에서도 확인됐지만 이 싸움이 어느 쪽으로든 판가름이 나면 급격하게 빠집니다.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